북적북적 북클럽. 인생은 S자 곡선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도 없고요. 지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반드시 옵니다. 전환점을 지나면 새로운 풍경과 전혀 다른 길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때요. 노래 한 곡 듣고 함께 이 좋은 시간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곳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네, 오늘 읽을 책은요.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오늘 함께할 팀은요. 워킹맘 북클럽의 황금자 씨, 김연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저는 병원 인증제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4년에 한 번씩 있는 건데 이 네네. 준비 때문에 교육받고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보내고 있고요. 네.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걔도 대학교 4학년이라서 면접 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 취업이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연리 씨는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같이 늘 같은 일상입니다. 근데 네. 이게 감사해요. 그리고 책 읽을 시간도 있어서 감사하고. 그 부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네요. 자주 나오세요. 네. 저 나름 저 개인적으로 몸표기 운동이라고 하는 자세를 좀 바로 교정해주는 그런 운동 방법 지도자 사범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범님 되시는 거네요. 네, 이거 배워서 조금 제 자세도 바로 잡겠지만 뭐 주변에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 자세를 똑바로 잡게 해드릴게요. 그러네요. 네. 잘 됐네요. 아주 이런 재미있는 일상들을 다 지내고 계시네요. 나름대로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는 거 네.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일상이 저는 책 읽기인 것 같아요. 네, 책 읽기 좋습니다. 그렇죠. 네, 책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함께할 책은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이 책은 2017년 노벨상 수상작이에요. 여러분 그때 들으셨죠? 네, 맞아요. 네, 이 책이요. 사실은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됐는데요. 사색의 결을 살린 특유의 문체와 또 담담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인간의 내면을 잘 그리고 있다는 극찬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저도 읽어보니까 정말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죠? 그거 맞아요. 찡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감동 있는 작품이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작가와 줄거리부터 알아볼게요. 작가 부탁드릴게요.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는 1954년 일본에서 출생했는데요. 네네. 6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영국으로 갔어요. 6살 때. 네. 어린 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렇게 사회복지 전문가로도 일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982년부터 전업작가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1982년 창백한 언덕 풍경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 다음 해 1년 후에 영국 최고의 젊은 작가들 20명에 선정을 됐어요.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죠. 네. 일취월장하네요. 그렇죠. 한 해 한 해. 네. 그리고 1989년 남아있는 나날을 발표해서 맨 부커상을 받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상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한강시 채식주의자로 2016년도에 받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은 이게 세계 3대 문학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2017년도에 노벨 문학상까지 세계 3대 문학상을 좀 2개를 받았어요. 네, 그럴 만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저는 이번에 좀 권유해 주셔서 이 책을 읽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책 내용 자체가 일본 사람이 썼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내면의 세계가 너무 이렇게 대일해서 정말 섬세하게 표현했다라고 해서 저도 되게 감동받았어요. 네, 좀 다르죠. 네, 그쵸. 겉은 일본인이지만 6살 때 영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요. 그렇죠. 굉장히 영국인이나 세밀하고 똑같죠. 깊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줄거리도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56년 여름을 시대적으로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영국의 저명한 저택 달링턴 홀이라고 하는 곳에 집사로 평생을 지내온 스티븐슨이 주인공이에요. 네. 근데 이 주인공이 이제 처음으로 이 일을 하고 난 처음으로 6일간의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젊은 날 사랑했지만 떠나보냈던 이게 켄턴이라고 하는 여자의 편지를 받고 난 후에 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티븐슨은 좀 되게 외골수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아주 잘 살았다고 자기는 회상을 해요. 이제 6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직업이 집사라는 직업에 자기는 아주 충실했고 완벽했고 전문성이 있었다라고 아주 스스로가 회상을 하는데 한편 집사로서의 성취감과 만족감은 있지만 한 남자로서 한 아들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신이 빠져있는 그런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 열심히는 살았지만 네네. 네,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저도 읽으면서요. 켄턴, 스티븐스 다 공감 가는 인물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 굉장히 우리 마음을 섬세하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터치해줘. 하나의 예. 삶의 방향이 그냥 여기에 다 묻어져 나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집사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도 비슷하게 살잖아요. 맞아요. 아주 인상적인 부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 책 읽고 다들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생각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에 스티븐스가 낯선 노인 앞에서 눈물 흘리잖아요. 맞아요. 나 잘못 살았어. 후회해. 안타까워. 이제 이런 장면인데 이 부분에서 찡했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동안 너무 위대해지려고만 노력한 게 아닌가. 요즘 현대인들이 성취하고 또 성공하려고 너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한테 좀 마음의 브레이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상적인 부분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저는 여기에서 낯선 노인하고 스티븐스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마지막 네네, 장에. 마지막 장면. 네. 그런데 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전주인 달린턴 경에게 모든 걸 바쳤는데 그러고 나니 이제 나란 사람을 줄 것도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음에서 저도 눈물이 이렇게 날 것처럼 왜냐면 제 삶하고 그냥 누가 연결시키지 않았는데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같은 부분에서 되게 찡했는데. 그랬군요. 뭘 이렇게 바치고 사시나 봐요, 우리가 다.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자식한테, 회사에 뭔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저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안쓰럽고 나갔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그냥 저 같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아까 저도 같은 부분인데 결론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전 엄마들이 자녀들 다 키우고 나면 빈둥지 중후군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네. 얘기하잖아요. 네. 다 줘서 남은 게 없죠.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잘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한순간에 정말 착각이었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 네네. 이런 생각이 온다는 건 약간 번아웃 증세라고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만 위하고 자기는 불타고 남은 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허망한 같은 그런 감정 표현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물론 저도 이런 감정을 한 번쯤은 다 느껴본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양반한테 집착한 거 아니에요?라고 맞아요. 그렇게 말했죠. 맞아요. 우리 뭐에 이렇게 집착하고 사는가 봐요. 안 그러고 싶은데. 네. 두 분 다 좀 비슷한 걸 느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또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인생이 타이밍이잖아요. 그 켄턴을 좀 떠나보낸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좋은 맞아요. 동반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죠? 네. 그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였는데. 네, 그때 돌아보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켄턴은 스티븐스하고는 좀 약간 반대되는 인물이잖아요. 자기 삶을 좀 부딪히면서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네. 두 사람이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낯선 노인 앞에서 부분이 이렇게 반대가 만나야 그죠. 되는. 네, 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스티븐스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집사직은 또 어떻게 하고 지냈는지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맹목적인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집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하인 전용홀의 난로가에 둘러앉아 이 주제를 두고 몇 시간씩 즐겁게 토론했던 일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내 앞에는 아직도 봉사를 해야 할 많은 세월이 남아있다. 게다가 패러데이 어르신은 지극히 훌륭한 주인인 동시에 미국 신사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분께 영국의 최고 봉사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주인이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고귀함과 존경할 만한 덕목을 모두 갖추었다. 이제부터 내 한 몸 다 바쳐 이분을 섬기겠다라고 자신에게 단언할 수 있는 순간 말이다. 이것이 바로 이지적으로 부여된 충성심이다. 네, 짧은 발췌문이지만요. 그 스티브스가 어떻게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좀 느껴지시죠? 네, 잘 느껴져요. 그 충성심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작가가 저는 이 주인공을 집사로 한 것이 굉장히 신의 한 수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직장이나 집에서 집사처럼 좀 살잖아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가요.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네. 주어진 부분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빈둥지 증후군 얘기하셨는데요. 네. 뭔가 다 퍼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을 집사로 한 부분이 정말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여기서 주인공 스티븐슨이 자기 집사 직분에 대한 최고의 성취감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링턴 경이 주요 외교 대사들을 다 집으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모든 이제 여러 가지 뭐 업무 수행을 이 스티븐슨이 아주 완벽하게 본인 스스로가 승리감이 막 넘쳐나도록 네. 아주 그러니까 자만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아도취가 빠질 그렇죠. 만큼 아주 기뻐하는 네.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달링턴 가가요 굉장하게 대단한 가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외교 대사들이 다 모이는 그런 그러니까 행사에서. 거기 행사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잘 해냈다라고 하는 이제 성취감이 있는데, 네네. 근데 저의 모습도 약간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부분에서?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뭔가 네. 내가 하던 업무에 대해서 하고 났을 때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스스로 만족할 때 있잖아요. 성취감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사는 게 솔직히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열심히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또 성취감이 또 있으니까 발전도 있는 거니까 저는 또 이런 부분은 그래 이래서 성취감이 있어야 되기도 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위대해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1923년에 그 달링턴홀에서 중요한 회담을 했었는데 네. 그때 주인공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또 재발해갖고 쓰러졌어요. 네. 근데 너무 바빠서 이틀 동안 아버지를 뵐 수가 없었거든요. 이틀이 지난 후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말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좋은 아버지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전 아버님이 호전되어 기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 아니야? 어떻게 대답을 하지 않네요. 네. 네네. 근데 아버지가 다시 말을 해요. 내가 좋은 아버지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좀 바쁘니까 내일 다시 와서 이야기하자고. 대화가 좀 안 되네요. 네. 그리고 그게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였어요. 근데 뇌졸중인데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아버지 돌봐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중요한 회담이니까 집사 직무에 충실하니라고 그걸 못한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임종도 못 보고요. 눈도 다른 사람이 감겨줬어요. 그리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제 모습도 약간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열심히 살지만 저 같다. 그리고 좀 안쓰럽다. 뭔가 일에 열심히 빠져 있으면 주변이 잘 안 안 보이는 보여요. 그런 네. 얘기인데요. 네. 이게 정말 위대한 건 맞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도 안 되고 또 임종도 못 지키는 이런 상황. 그렇죠. 네, 뭐 위대합니까 지금? 저는 여기서 그냥 다른 거 떠나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만 볼 때는 네네. 전 대자연을 볼 때 위대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자연 앞에서는 솔직히
인간 자체가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대상이 저는 위대하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스티븐스가. 근데 여기서 스티븐슨이 위대한 집사라는 거는 자기가 위대하고 싶어지니까 품위를 지켜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결국 위대하다라는 거는 유지 못하는 게 인간인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위대해진다라는 거겠죠. 네, 위대해지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 않은 네, 일이고 유지를 못하잖아요. 위대하다라는 거를. 네, 아버지도 또 돌볼 수 없고. 네. 저는 겉으로 보이는 거에 치중했던 이 주인공보다 내면에서 그 만족한 삶이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네. 개인적으로는 이 켄턴 양이 그 총무였지만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 예를 들면 꽃을 줬다든지 아버지의 임종도예가 눈을 감겨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고 또 결혼을 해서 후회하고 방황도 했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갔거든요. 네. 저는 이게 소박하지만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마음을 알아주는 게 위대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두 분 모두 그 스티븐스의 위대함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셨어요. 네, 이런 뭐 품격이나 이런 규칙보다는 마음을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그 대부분 직장인들이 다 스티븐스처럼 살고 싶잖아요. 네, 위대해지려고 하죠. 그렇죠. 성공하려고 뭐 일도 하고. 완벽하게 하고 싶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싶고 네. 그렇지만 여기서 그 욕망과 성취감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잘 읽어야 그 위대해진 걸 유지해질 수가 있는 건데 네네. 그게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위대해지지 않을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아니요. 제가 선택했어요. 위대해지지 않기로. 자질이 없다. 네, 책임지고 아주 큰 결정을 내리셨네요. 네. 저는 이렇게 좀 과거에도 좀 매이고 또 오지 않는 그 미래에도 걱정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네.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표현도 하고 그렇다면 이게 내가 되고 싶은 위대한 그 무엇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금자 씨는 저녁 때 절대 눈물 안 흘릴 것 같아요. 저 엄청 많이 흘려요. 진정한 오히려 위대함을 지금 미리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요. 이 책 그렇게 때문에. 되면 좋겠어요. 네. 다음 발침을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켄턴 양 이야기인데요. 스티븐스와는 아주 달리 삽니다. 그죠? 켄턴 양 삶은 마음도 표현하고 또 달링턴가를 떠나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합니다. 그렇죠. 이 발침은 여행을 떠나서 스티븐스가 켄턴에게 뒤늦게 어떤 속마음을 묻는 장면 나오거든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꼭 답변을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스티븐슨 씨. 당신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린 오래도록 다시 못 볼지도 모르니까. 그래요.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 오랫동안은 아니었어요. 그 옛날 달링턴 홀을 떠날 올 때만 해도 제가 정말 영원히 떠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스티븐 씨 당신을 약올리기 위해 또 하나의 책략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여기로 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후 오랫동안 전 무척이나 불행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러나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고 전쟁이 지나가고 캐서린이 장성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하고든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익숙해지기 마련이죠. 남편은 자상하고 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스티븐슨 씨. 이제 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네, 스티븐스가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야겠네요. 그러게요. 켄턴 양 마음은 아주 다르네요. 네, 근데 사실 켄턴은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었네요. 결국은 싸우면서, 그죠? 처음엔 아니요. 전에는 스티븐스를 좋아했지만, 그래서 꽃도 갖다 놓고 했지만 그 이후에 자기의 결혼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걸 보는데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자기 인생 만들어가는 거. 멋져 보여요. 여러분 스티븐스 쪽입니까? 켄턴 쪽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마음으로는 켄턴 쪽인데 네. 실제로는 스티븐스처럼 살거든요. 그리고
그 주인공 보니까 좀 웃음도 나오고 그런데 저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도 주인공처럼 후회하고 방황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20, 30대는 스티븐슨처럼 그런 마인드였는데 네네. 여기 켄턴 양처럼 딸 캐서린이 성장하면 하고 난 후에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저도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아. 그리고 한창 일할 때는 누구나 다 완벽하게 추구하고 뭐 실수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고. 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내 시야가 좁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잘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하고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잘 못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사실 켄턴 양처럼 좀 싸우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뭐 화단을 가꾸듯이 이렇게 가꾸는 거라고 하는데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그 스티븐스가 느끼는 감정이 조금 이해는 되거든요. 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적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좀 예전 얘기인데 아이 클 때인데 회사 네. 일하고 아이 학교 일정하고 겹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의도 해야 되고 아이 운동회도 가줘야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좌불안석인 거예요. 결국은 회의 내내 집중도 못하고 아이 운동회도 못 가고 여러 가지 그런 일 2마리 토끼 잡겠다고 우왕좌왕했던 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주고 어떤 게 객인지는 지금도 헷갈리지만 지난 일이라 지금 웃으며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좋은 엄마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을 빠지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당시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식도 사랑하는데 자식한테 어릴 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공부도 시켰고요. 또 저희 부모님도 사랑하고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제가 좀 무뚝뚝해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좀 인색하게 했거든요. 표현을 많이 못하셨군요. 네, 그런데 지금 약간 후회가 되는데 그럼 후회한다고 해서 지금 살아계신 엄마한테 잘하냐?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거 읽으면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네, 인생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속도를 줄이고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네요. 우리 빨리빨리 사는 것보다 좀 추억 만드는 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세월이 좀 이렇게 흐르니까 저절로 네. 속도는 줄은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저절로 줄었네요. 네, 조바심이 좀 없어지고요. 네. 속도는 줄었는데 이거 중요한 건 속도 낼 만큼 사회적인 능력 향상이 못했기 때문에 좀 한가한 일이 것 많이 같아요. 없어져서 근데 한가하죠. 중년이 되다 보니까 네네. 조금 멀리 보는 여유도 있고 근데 가끔 올라오는 속도계는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올라오는 속도계를 제어할 만큼 이제 마음그릇이 간장종지에서 이제 대적 크기로 조금 커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컸는데. 네, 오히려 좋아지는 것 같네요. 방향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는 방향을 살피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 있는 쪽으로 인생을 좀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제 조금씩 지혜가 생기니까. 그래서 네네. 어떤 게 가치 있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네, 이제는 속도보다는 방향, 가치를 생각할 때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다 멈춰서서 이런 방향을 살피고 계신데요. 다음엔 276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위대한 집사가 되기 위해서 마구 달려왔던 스티븐스, 정말 위대하게 됐을까요?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 새겨들어요, 스티븐스. 어르신은 지금 농락당하고 계시오. 현재 독일의 상황에 대해선 나도 많은 조사를 해보았고 이 나라 사람 못지않게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지금 농락당하고 있어.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카디널 씨는 계속 바닥만 멍하니 보다가 말을 이었다. 어르신은 정말 고귀한 양반이요. 그러나 이 현실에서는 수렁에 빠져 계시오. 그분은 지금 조종당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도련님. 상황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건 알지 못했습니다. 스티븐스, 당신이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한 거요. 이 모든 일이 당신 목전에 진행되고 있는데도 당신은 실상을 볼 생각을 하지 않소? 네, 스티븐스가 위대한 집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요. 네. 진짜 중요한 일은 잘 모르네요. 그렇죠. 네, 실상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무늬만 집사 아닌가요? 이거 지금 지금 농락당하고 있다, 네. 이용당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순간 같아요. 네. 그래서 호랑이가 들어와도 해치우고 뭐 밥상을 차리는 이런 일보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중요한 일 같은데요. 이거 위대한 거 맞나요?
그렇게 보기에는 이 주인공은 자기 일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집사라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흐트러지지 않고 내 직무를 품위 있게 완성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또 집사였잖아요. 네.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또 그 시대만 하더라도 명령에 복종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주인공도 또 전 주인도 자살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네요. 근데 우리들 직장 생활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네. 맹목적으로 이제 좀 약간 복종하고 또 네. 순종해야 되는 게 정말 진정한 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업무가 철저한 사람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직원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왜 켄턴 양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왜 켄턴 양이 마음을 표현하려고 꽃도 갖다 주는데 그것도 모른 척하고 좀 약간 눈치가 없는 건지 약간 스티븐스는 꼭 필요한 순간에는 다 모른 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 많이 나와요. 네, 유대인 하인을 해고할 때도 정말 켄턴 양이 중요하게 조언을 해주잖아요. 근데도 그때도 모른 척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대한 정말 중요한 실수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도 빠진 게 많은 것처럼 주변 사람들 마음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요. 모르는 게 죄다. 모르는 게 죄다. 이 주인공이 인생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또 그렇게 보고 배우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주변에 이렇게 켄턴이나 카디널 씨 같은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다 집사들만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잘 배우고 성장해서 앞으로는 정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티븐스한테는 켄턴도 있고 네. 지금 얘기해주는 카디널 씨. 네, 카디널 씨도 있고 있었어요. 듣지를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일을 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네.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마음으로 서로 공감하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 주인의 마음은 어떤지 그렇게 살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았나. 주인의 마음하고 좀 연결되면 좋겠네요. 네, 집안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바쁘게 밥 차리고 일은 많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이 연결되는 거겠죠. 네, 우리도 아이들에게 좀 그럴 때가 많아요. 규칙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많은데 정말 스티븐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좀 순간적으로 후회가 되네요. 근데 아까 아버지가 스티븐스에게 내가 좋은 아버지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기 전에 유언처럼 말했죠. 네. 근데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후회했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티븐스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스티븐슨이 그 마음에 훌륭한 집사가 되고 위대한 집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네. 완벽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수용할 공간도 부족하고 기준도 너무 높고 듣지도 못하고. 네,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스티븐스는 하나밖에 모르고 산 인생이잖아요. 집사라는 그 직무밖에. 그러니까 갇힌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또 아버지가 저 집사였고 그래서 부모의 직업 간에 연계되어서 다른 걸 생각해 볼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게 아닐까. 지금의 현실의 교육과 비교한다면 성적에만 올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상황이랄까. 좀 그런 편견이 좀 많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같아요. 네, 연희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쏙 되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스티븐스에게 정말 책임감이 강한 집사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거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 부분 이런 시행착오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죠? 그렇죠. 그런 기회를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발췌문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을 떠난 스티븐스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윽고 선창의 전등들에 불이 들어오자 내 뒤에 군중들이 환호성을 울리며 이벤트를 반겼다. 바다 위에 하늘이 옅은 적색으로 바뀌었을 뿐이어서 햇볕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대로 지난 30분 사이에 선창에 모여든 이 사람들은 벌써 어둠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눈치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한다.
나는 농담의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이미 많은 시간을 투자해왔지만 내 모든 역량을 바쳐 농담이라는 이 직무에 접근한 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내일 달링턴 홀로 돌아가면 새로운 각오로 연습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패러데이 어르신은 아직 일주일이 더 있어야 돌아오신다. 그래서 내 주인께서 돌아오실 즈음에는 그분이 흐뭇하게 감탄하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네, 드디어 6일간의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요. 저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스티븐스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저녁. 근데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후회하는 것도 많았지만 이제 농담의 기술을 좀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도달하진 못했지만 스티븐스 따라와 보니까 인생의 황혼역에 지금 먼저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멋진 것 같아요. 미리 우리 마음을 섬세하게 마음의 저녁으로 데리고 온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스티븐스가 울고 있습니다. 네, 미리 우리도 한번 울지 안 울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어떠세요, 금자 씨는? 저는 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저는 매일매일 울어요. 마음속으로.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그리고 매일 후회도 하고요. 근데 만일에 제가 내일에 소망이 없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저녁에 우는 자는 아침에 웃을 것이다 이 말이 있는데 저는 저녁에 실제로 매일 울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는 정말 웃고서 또 출근을 해요. 힘차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스티븐스가 울고 나서 웃거든요. 똑같네요. 네. 뭐 인생에서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맞아요. 지나간 후회는 의미 없잖아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좀 미뤄둘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은 어제 죽은 자에게 가장 간절한 하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주어진 나에게 최고의 날이라는 생각으로 좀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집사에서 벗어나서. 네, 그렇죠. 네, 저녁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산다면 후회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지금. 예,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 뭐 행복이 현재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미루어 두고 사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게 후회될까요? 저는 현재 후회되는 것보다는요. 살아온 날들 중에 후회한 거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남편을 왜 만나서 결혼했을까 이겁니다. 그거는 대부분 다 느끼지 한국 여자들이 않을까요? 대부분 후회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그럼 저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연애 결혼을 했으니까 제가 결정한 거잖아요. 또 부모님은 정말 반대했었는데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주인공이 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직접 체험을 한 거잖아요. 후회되는 거를 이제 마지막에 그 정말 이렇게 여행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노인 앞에서 울면서 도돌아보면서 실수했고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돌아봤는데 저도 미리 발견한 거죠. 그거를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구나. 네.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근데 저녁이 좋은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스가. 그러면 저도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를 받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좀 남편 뭐 얘기하셨지만 다시 결혼한다면 대부분 다 다른 사람하고 하고 싶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살아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평생의 친구처럼 저는 제 남편을 밥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생 나랑 같이 밥 먹어주는 친구. 그렇게 좀 친구처럼 깊이 있게 얘기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좋겠네요. 네. 지금 남편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엔 남편들이 들으면 안 되겠네요. 안 듣고 있어요. 하지만 저녁이 가장 좋은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 돌아간다면 우리 아이들 중학생 때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왜요? 그때 너무 숙제 검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자유를 주고 뭐 축구 선수 되겠다고 우리 아들 막 그랬는데 축구도 좀 하게 하고 우리 작은 아들 게임도 좀 하게 하고 그럴 걸. 지금 다 커 보니까 그때 해도 됐을 것을. 그죠? 근데 너무 엄격한 엄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지금 저녁이니까요. 이제 좀 시간 좀 많이 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머를 배우기로 하잖아요. 네. 이제 유머를 배우겠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그렇죠. 유머라는 게 사실 여유잖아요. 네. 상대방의 참. 마음과 또 통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저도 유머 배우고 싶은데. 지금부터 배우면 되거든요. 그럴까요? 네. 진짜 저도 제가 되고 싶은 거에 하나가 진짜 나를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 마음도 살피면서 유머를 이렇게 남편과 발휘하는 유머를 매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날을 꿈꾸고 나중에 그런 날 네. 오면 같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때 네. 꼭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나도 가치 있고 다른 사람도 가치 있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그런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제가 실버 대학에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건강 강의도 하고 거기와 연결돼서 마인드 강연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간호사라 정말 하실 일이 많겠어요. 그래요. 이 직업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랄프 월도 에머슨이요. 주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행복해지면 그게 성공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건 성공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금자 씨 성공하셨어요. 진짜 감사하네요. 네. 저는 늘 매일을 좀 새롭게 마음 먹기로 했어요. 네. 되든 안 되든 하루를 시작할 때 어제와 다르게 또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자각을 하고 또 오늘 해야 할 일 미루지 않는 거. 뭐 집안일이든 회사 일이든 내일로 미루면 자꾸 쌓이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먹은 걸 오늘 하자. 남아있는 나날 동안. 네. 우리 소설의 제목이 남아있는 나날. 그렇죠. 그 나날 동안 이런 일을 하시겠다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삶에서 어떤 위대함을 추구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 그거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유머도 하시고 미루지 말고 또 오늘 하시고 그러면 우리 저녁 때 울지 않고 미소 지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북적북적 북클럽 워킹맘 북클럽의 한금자 씨, 김연일 씨 가주어의 식으로의 남아있는 나날 읽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걸을까? 이적.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북적북적 북클럽의 2부 코너. 책을 읽고 정말 그냥 못 넘어가서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책에 2부를 써보겠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내가 2부를 쓴다면 어떻게 이어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2부 코너입니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인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스티븐스와 6일간의 여행 함께 하셨는데요. 네, 알게 된 점, 변화된 점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 굉장히 감동적이라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연희 씨부터. 저는 여기서 그 스티븐슨이 정말 최고의 집사라는 거는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철저한 자기관리가 됐고. 네, 인정. 네. 맞아. 근데 하지만 인간은 성취감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자기 주인에 대한 그 선망과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한창이었는데 네네. 거기서 오는 이제 실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매불망한 그 삶이 허망하다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네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좀 주체적이지 않았죠? 그죠. 주인이 망가지니까 맞아요. 같이 망가지는 삶. 그죠? 예. 사실 누구나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자식 키우다 보면 노년이 되고 결국 죽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비슷하게 살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주인공 아버지가 이제 내가 좋은 아버지였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내가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아버지였는지 물어봤을 때 네.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이렇게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고마워하고. 근데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는 사실은 제일 많이 이야기했어요. 병원에 계실 때 그 한 달하고 일주일 동안. 네. 근데 그 전에
그 전에는 이제 아버지한테 좀 무뚝뚝하고 그냥 할 말만 하고 이랬거든요. 네. 조금 좀 여유만 가지면 마음의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켄턴 양 찾아가서 얘기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그쵸? 정말 잘한 네, 거죠.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네. 가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잘 됐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유대인 하녀 해고할 때 네. 그때만 바로 잡았어도 주인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겠죠? 주인에게 이거 잘못됐다고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귀가 너무 열려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눈치가 없는 것 네, 같아요. 너무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켄턴 양이 꼭 가져다 줬을 때 있잖아요. 네. 아 그때 왜 그럽니까 도대체? 맞아요. 꽃 좀 받아주면 썸 타는 건데 분명히. 썸만 타는 게 아니고 영원한 동반자를 구할 뻔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 많은데 여러분 네. 우리 인생도 이런 거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책의 엔딩을 좀 쓰면서 생각해 볼게요. 어떠셨어요? 저는 여기서 스티븐슨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농담을 통해서 조금 유머를 좀 더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자각도 하면서 네. 소통하는 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엔딩을 새로운 미국 주인인 패러데이하고 아주 적절한 농담을 구사하면서 네네. 좀 누구에게 맞춰지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더 엔딩을 추가로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서로 소통되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연결되고. 만난 미국 주인하고는 정말 옛날 달링턴 경과 다른 그런 어떤 소통하고 좀 유머러스한 그런. 그럼 관심도 있고 서로 열린 관계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되겠다라는. 바람직하네요. 네. 정말. 맞아요. 네. 저는 아까 꽃을 가져다 줬을 때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 했는데 네네. 그때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켄턴이 문 안에서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네네. 그 안에서 울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 스티븐슨. 맞아요. 그런데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근데 그 확신이 드니까 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들어가서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말없이 손잡아 주거나 아니면 등만 이렇게 살짝 어루만져줘도 이 켄턴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좋은 동반자가 됐을 텐데. 그러면은 안타깝네요. 아마 엔딩이 달라졌겠죠. 네.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저녁녘에 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순간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줬을 것 같아요. 네, 켄턴 양이.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타난 남편하고 우여곡절, 시행착오 많이 겪으면서 겪죠. 아름다운 삶을 갖고 가잖아요. 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여자였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남아있는 나날 동안 이제 스티븐스도 마음을 달리합니다. 네. 이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네. 어떻게 살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라도 친구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까 농담한다는 게 저는 또 이 부분도 작가의 신의 한 수 같아요. 이 유머나 이런 농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실. 관심도 생기고 상대방 마음을 살필 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소통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 저도 굉장히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 주인공이 그 주인이 바뀌면서 이 패러데이 어르신이 왔었는데 네.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주인이 사실 보내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농담도 또 몇 마디씩 던졌어요. 그 전 주인은 안 그랬는데. 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관심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심도 있고 마음을 가까워지고 살핀 싶은 거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 주인이 그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조건들이 벌써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나중에 이 친구가 되면 훨씬 달링턴 홀에서 생활이 전보다는 훨씬 활력 있고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실 일괄 처리돼서 스티븐스가 새 주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요. 맞아요. 휴가 안 줘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패러데이 어르신이 이렇게 휴가를 주면서 배려한 걸 보면 맞아요. 새로운 삶이 예고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여기 이 엔딩하고 별개겠지만 네네. 저는 마음을 나눈다는 거는 솔직히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려워지는데 잘 안 되죠. 되면. 특히나 안 이제 되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더 못해요. 더 이건 굳어지나요? 예, 저만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가까운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면 근심덩어리를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걱정하니까 또 그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나의 마음 상태를 알리는 화법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아하. 그러니까 유머하고 비슷한 건가요? 다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유머랑 뭐 네.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네네. 관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투 하나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아, 이제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유머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네. 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를 자꾸 알리는 그런 말을 좀 잘하다 보면 네네. 더 많은 친구들과 마음 나눌 기회가 생길 그러니까 것 마음을 같아요. 많이 맞아요. 사용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행복해지실 것 네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화법도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그냥 차 마시면서 그냥 어려웠던 거 흉도 볼 수 있고 또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도 아들이건 딸이건 남편이건 한 사람에게라도 이렇게 마음이 통해서 막 이렇게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하게 좀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친구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네. 숨통이 트여요. 그러네. 네. 거기에다가 정말 즐거운 아, 유쾌한 그렇죠. 유머 하나를 할 수 있는 맞아요. 친구 얼마나 좋을 그거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남편들하고도 바랄 게 오늘 없어요. 유머 한번 해볼까요? 어떤 유머요? 당신이 최고야. 아, 안 먹혀요. 유머갑니까 이게? 유머인가요? 당신이 꽃입니다. 그거 근데 우리 유머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집에 가서. 스티븐슨은 그 유머를 연습했다고 그랬잖아요. 연습하려고 네네. 노력했고 이 스티븐슨이 나중에 이제 여행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고맙잖아요, 주인한테. 그래서 고맙다고 말도 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지난 여행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랬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주인하고 이렇게 마음을 조금 더 가깝게 할 수 있고 그전에는 그 같이 있는 그 집사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너그럽지 못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좀 더 왜냐면 주인도 이 스티븐슨한테 너그러움을 베풀었잖아요. 너그럽게 대하면서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또 여행의 맛을 봤잖아요. 자기 나라를. 그렇죠. 그래서 멀리 가든 못 가든 여행을 자주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그전에 살았던 그 삶보다 앞으로 울었지만 이 이후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저는 멋지게 살 것 같아요. 아, 멋진 엔딩이네요. 네. 그리고 이분이 남긴 마지막 명언 한마디. 자,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좋은 때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여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스티븐스의 삶이 반드시 행복해졌겠구나.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남아있는 나날은 결코 쓸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나온 켄턴 양과 스티븐스 다 우리 분신과도 같았어요. 네. 왜 그랬냐면 집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살아있는 그 켄턴 양의 삶 같은 경우에는 조강지처의 이미지잖아요. 시대만 그래서 다르지 네. 아주 모든 게 다 담아져 있어요. 네, 정말 공감대가 많았습니다. 네. 오늘 워킹맘 북클럽과 함께 가조의식으로의 남아있는 나날 같이 읽어봤는데요. 김혜연일 씨, 황금자 씨,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소감 들어볼게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오후 시간을 북적북적 북클럽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와, 또 이렇게 행복한 말을 듣네요. 그리고 스티븐슨처럼 일하고 켄턴 네. 양처럼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머 많이 듣겠네요, 앞으로. 네, 김자 씨는 그러네요. 어떠셨어요? 저도 이걸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저는 인생에서 이 스티븐스도 늦은 나이였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못 해본 게 있다면 지금 시작해도 가장 적당한 때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제목이 남아있는 네, 나날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남아있어요. 네, 두 분 정말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여름에 또 책 많이 읽고 자주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읽을 책입니다. 박용후 작가의 관점을 디자인하라입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걸 보고 있지만요. 그 이면까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함께 읽고 뵙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여러분의 저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데요. 저녁이 어떨지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저녁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저녁에 무엇을 시작하고 싶은가요? 우리도 유머를 배워보면 어떨까요?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